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도 최고의 투자지역 그리고 베스트 입지와 지역을 선별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장해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내용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보시라고 하면 안 보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면 안 보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오늘은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의 새만금 기본 계획 중에서도 공간 구조 계획이라는 세 번째 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국가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럼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다른 그 다음 주권자도 같이 대통령도 이 사업을 개발해야만 하는 국책 사업으로 특별법으로 통과를 시켜놨고, 또 국가 100대 과정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도시가 다 형성이 되려고 하면 2030년도까지의 계획을 갖고 하고 있지만, 토지 투자의 그 최고의 타이밍, 정말 고수들이 하는 타이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토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이미 그 최고의 지역과 최고의 입지와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립하는 최고의 요충도로, 새로 생기는 최고의 요충도로와 교통망을 통해서 입지 분석을 해서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을 통해서 최고의 용도의 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무가 도로 나기 전에 사서 도로 나면서 수익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도시가 언제 생기냐를 갖고 자꾸 거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투자 타이밍의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셔서이고, 토지 투자, 특히나 개발지에 국가가 개발하는 개발 지역의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물론 이 도시개발계획을 이제 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큰 틀에 갖고 교통 인프라를 갖고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 입지 분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교통 요충지에 5km 이내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가능한 면적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지의 땅을 분석해서 그 신도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많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조건들을 그 입지를 선택을 해서 그 입지를 분석을 해서 그 요충 도로를 축으로 해서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도심과 현도시를 잘 분석을 하게 되시면 신도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적의 입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중에서도 또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통한 요충 핵심 교통 인프라를 따라서 저희 전문가들은 미리 움직여서 도시개발, 그 해당 지자체가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그 도로, 핵심 요충도로, 국가가 내주는 그 도로를 축으로 이미 입지 분석과 지역 분석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입지 분석과 지역 분석이 끝난 곳에서 또 그 용도 분석까지 끝나서 그 용도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명당 자리라고 하죠. 노른자 땅, 황금 땅을 0.02%도 안 되는 그 귀한 땅을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형성이 되냐? 도로가 나기 전에 되는 거지. 도로 난 이후에 도시가 형성이 될 때는, 그때는 그 다음 후발 이제 전문가보다는 좀 낮은
분분의 눈에 보이는 도로 나고 투자하는 건 솔직히 개발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타이밍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1억 미만의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비도시 지역 땅은 있겠죠. 도시 외곽지 땅들은 있겠지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제주도 고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주도 고객님이 사례를 얘기해 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분이 토지 투자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이 5천만 원을 땅을 샀는데 그게 25억에 팔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토지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데 공부를 해봤지만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말들을 하고 매물 추천해주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좀 이게 복인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고객님도 지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용도의 최상의 입지의 조건을 갖춘 땅을 살 수가 있는 기회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덕을 쌓고 오시거나 복을 받거나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땅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기회이고 그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걸 매일매일 몇 건씩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만 그 또한 그 복을 받을 대상자가 본인이 고객이 그 안목과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면서 관심을 가져온 그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사람 눈에는 하물며 깡통도 가치로 작품으로 바뀌는데 그 안목이 없는 분에게는 정말 진주를 줘도 이거를 그냥 진주인지 뭔지 가치를 몰라요.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안목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에게는 무엇을 준들 못 알아봐요. 하지만 내가 나의 환경이 돈이 있든 없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들은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안목들이나 그런 것들이 천천히 준비하고 공부가 되어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알아봐요. 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가치에 맞춰 자기 환경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회를 선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또한 공간구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서두를 얘기하는 게 뭐냐. 수많은 1991년부터 새만금 개발계획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는 잊으시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는 잊고 그래? 그렇다고? 근데 지금 새만금이 이렇게 다시 되고 있다고? 국가사업으로 됐다고? 국가가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사업들이 얼마나 추진이 됐어? 어디까지 왔어? 그 다음에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보장이 됐어? 어떻게 기반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고 대한민국의 새만금 말고 개발하고 크게 도시화시킬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새만금만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새만금이지 전 세계적으로 봐더라도 아시아권에서는 새만금밖에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새만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새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모든 걸 내다본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새만금의 경제수도를 만든대요. 경제수도를. 행정수도가 아니에요. 행정수도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경제도시는 인구 유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생기니까 일하는 젊은 인구들이 자꾸 새만금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가 집이 필요하고 그 개발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값이 계속 오고 뒷수요자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개발지를 사실 때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샀는데 내 뒤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힘든 상황이나 그런 그 지역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정치, 경제, 외교, 기술, 사업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의 소비층이 변하는 것까지 다 관련이 있는데 그것만 안 보고 그냥 딸랑 어느 지역에 어디 땅 무슨 용도 여기에 국한돼 있으면 여러분 리스크 안게 됩니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묶이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 그거를 보셔야 하고요. 내가 팔 시점에 3년, 5년에 가장 대한민국의 핫한 곳이 어딘지, 가장 각광받는 곳이 어딘지 그곳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땅값 자체들도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올라서 그때 들어가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소액으로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조금이고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만금으로 빨리 집중하십시오. 새만금으로. 정말 여러분 인생일 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최고의 투자 타임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게 바로 새만금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면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영상을 쭉 관심 있게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왜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991년도 초기에 구상을 했을 때, 계획을 했을 때는 100% 농지로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 용도로 이 새만금 간척지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단체 부분도 있고 개발할 때 본인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개발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찌저찌 했던 지금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이게 잊으시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과거는 알긴 해야지만 지금 투자 시점에서 지금 현재 사실만 갖고 하자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했던. 제가 이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남자애가 코 찔찔이었고 막 진짜 찌질이었어요. 진짜 찌질이. 근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얘가 한 회사의 대표가 돼 있고 아주 뭔가 진중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고도 객관적으로 하고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은 옛날에 지방사업일 때 코 찔찔일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해 있는 얘의 현재 사실의 현재 얘의 위치와 얘의 가치관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또 그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랬는데 2007년도에 약 몇 년에 9년 15년째 됐을 때 16년째 됐을 때 이제 농지 비율이 바뀌어요. 개발 목적이 바뀌는 거죠. 복합 개발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 비율이 농업용지가 72%, 그 다음에 비농업용지를 28%, 개발할 지역을 28%로 늘렸습니다. 100% 농지에서. 근데 2008년도 10월에 1년 후에 1년 조금 넘게 후에 이제 농업용지를 30%로 대폭 줄이고, 여긴 정치경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와 또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는 분들한테는 좀 허탈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여기에서는 그냥 대충 정치경제 문제 부분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거기 때문에. 어찌하든 지금 현재는 2008년도 10월 맞이해서 농업용지의 30%에서 70%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70% 농업용지가 줄어들고 그 개발용지가 70%가 늘어났다라는 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도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용도가 바뀌는 거죠. 땅의 토지가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개발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2010년도에 명품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의 경제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맞는 용도로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도 나왔죠.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도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맞춤식의 그 경영할 수 있는 토지나 여건들, 행정들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후원을 하게 된 거죠. 후원이란다. 그렇게 맞춰서 가게 되는 부분으로 계획을 바꾼 거죠. 수정 변경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만금 친환경 개발 계획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도시를 어떤 발전 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을 갖고 얘기하면 되게 많이 모르는 분들은 군산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새만금은 관련된 수혜지는 군산과 김제와 부안 세 곳입니다. 그 중에서 군산은 산업축을 맡고 있고요. 김제는 농생명 발전에 대한 관련돼 있는 종자사업이나 바이오 사업들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안은 군산 관광축으로 개발이, 관광과 레저 쪽, 해양 레저 쪽으로 그 개발 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럼 또 새만금을 알았어요. 경제 수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개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책 사업을 찾아냈는데, 거기 새만금에도 세 개의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을 해야 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 산업 축을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또 영상을 참고하면 되시겠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만금의 요충도로인데, 왜 도로가 중요하냐? 땅팔자는 어떤 도로가 나냐, 내 땅에 어떤 도로가 나냐에 따라서 땅이 팔자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까지 바뀌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철도와 도로를 균형 있게 그 새만금 새만금 간척지를 통해서 그 주변의 지자체와 세 개의 3/3의 핵심 도로를 통해서 2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도록 교충 핵심 요통 도로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자, 우리가 매일 알고 있는 방조제라고 하는 게 남북을 연결하는 1차적인 도로이죠. 이렇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북 2축, 남북 3축. 지금 현재는 남북 2축은 완공이 됐고, 2축은 위에 상반기 됐고, 지금 하반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적률이 92% 돼 있는 상황이 거의 다 돼갔다는 거죠. 육지로 남아있는 유일하게 남북 3축 하나만 지금 계획도로에서 남아있는 상황이고, 동서를 연결하는 1축 도로가 군산이고, 2축 도로가 김제이고, 동서를 연결하는 세 번째 도로가 남북 3축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글을 잘 읽으시면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 땅에 고속도로가 나는 게 좋겠어요? 국도가 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동서 2축으로는 지금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통에서 새만금에서 전주에서 포항까지 가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도로는 인구가 밀집해서 도로가 형성되는 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한번 봐보세요. 고속도로가 지나치면 도시가 형성된 곳을 축으로 하지, 그냥 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업급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도로를 좀 관심 있게 보셔요. 이 도로에 돈이 다 인구도 밀집된 것도 알 수 있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 다 이 지도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잘 핵심을 갖고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여기 보면 세태의 농지가 있는데 이거는 개발하는 토지가 아니고 투자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구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어떤 도시 개발 계획이든 항상 그 지자체의 도시 그 용도, 토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이용에 대한 계획을 항상 다 해요. 그게 도시 개발 계획에 다 나와 있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역을 선별하고 입지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다 매립지예요. 매립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투자의 포인트는 희소성입니다.
흔하디 흔한 걸 사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귀하고 다시 생산할 수 없고 나만 갖고 있는 거, 근데 누구나 다 원하는 거, 그게 희소성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데 나 희소한 물건 생산해내지 않기 때문에 가진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희소성인데, 투자의 모든 상품이 희소성. 땅도요, 모든 땅이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되는 땅은, 인생을 바꾸는 노다지 땅은, 황금 땅은, 노른자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100% 땅 중에서 0.02%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것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100% 땅 중에 4.5%, 주거지를 4.5%, 자 4.5%밖에 안 되네요. 100%. 그러니까 귀한 땅이죠. 여기 보면 산업용지 11.8%, 조금 귀하죠 이것도. 네, 여기 보면 상업과 업무용지 1.5%예요. 더 귀하죠. 정말 거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현 도시에 샀을 때 이 비율인데, 개발지 토지는 상업용지를 허가를 안 해요. 공업용지도 허가를 안 해요. 대부분 다 주거용지로 제일 용도가 낮으면서 활용 가치가 많은 주거와 상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로 많이 허가를 했는데, 그 주거 허가했는데 이 땅들은 현도시에는 있어도 개발지 토지 투자일 때 할 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개발지에 상업지나 중공업지나 뭐 이런 용도가 돼 있는 걸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바닥 가격에서 10배 이상 오른, 이미 그 1차적인 그 토지를 직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개발 회사들이 관여된 땅을 샀기 때문에 비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있어요. 수익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관광용지 6.2%, 농업용지 33.7%. 자, 농업용지 하시면 안 되겠죠? 100%에서 33%나 차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환경 생태용지, 보존용지가 또 20%.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 벌써 50%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기타 용지가 또 6.6%. 그래서 희소성에 투자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말 안 해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좀 얘기하기 더 쉽게 그래프로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거용지 보십시오. 100% 땅지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산업용지는 조금 많이 있네요. 왜냐면 군산이 지금 산업으로 지금 이 새만금 지역에서 산업용지, 연구용지로 지금 면적을 확보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상업용지, 상업. 아까는 산업을 얘기하면 상업과 업무가 가능한 용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용지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발지에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용도가. 근데 건축 용지와 핵심 요충도로 축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입지를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수선은 땅 가격으로 연연을 해요. 왜냐면 입지를 못 보니까 그냥 똑같은 땅으로 보고 똑같은 용도에서 한정을 보고 그냥 도로 똑같고, 여기에서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땅값 싼 걸로 기준을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땅값에 연연하지 않아요. 입지를 봐서 이 입지가 상업용지, 내가 일종의 일반 지으면 100% 사면 200% 건물 짓는 땅에서 1300% 건물을 짓는 땅이면, 내가 이게요 1010%의 수입을 낼 수 있는 그 땅을 제가 지금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 땅이 얼마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팔 때에는 몇백, 심지어 몇 천까지 붙여서 차익을 낼 수 있는 땅이고, 그 입지를 갖고 있는 땅은 입지가 떨어진 땅하고 최소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요. 그 땅 가격이. 그래서 전문가는 무조건 입지만 보는 거야. 입지. 왜? 내가 사서 이 땅이 얼마까지 오르겠구나. 이 땅을 갖고 있는 그 입지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일정 주거 용도인데 상업과 업무가 가능한 땅을, 내가 그 입지 땅을, 그 조건을 갖춘, 도로와 인프라를 갖춘 땅을 샀을 때에는 제가 주거용지 땅으로, 땅 가격으로 상업용지를 사는 거예요. 그 투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가 입지입니다. 근데 현 도시에는 입지가 보이죠. 그지만 개발지 토지 투자에서는 입지를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경험자 더 중요하죠. 경험이 훨씬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는요, 특히나 개발지 투자는요, 경험이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론은 되게 많은 이론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이요, 현 도시 투자에 대해서 맞춰져 있지 개발지 토지 투자에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개발지 토지 투자 그거는 다 알아요. 개발되는 지역의 땅을 사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살 때는 현도시를 사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폐가가 있는 도시지역이라 산다는 거죠. 현재 도시로 상업용지 뭐 일종 주거용지 뭐 이런 게 허가되어 있는 거. 그게 함정이라는 거를 몰라요. 해놓고 나중에 삶으로 겪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투자를 반드시 같이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문가 고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또 이러겠죠. 조금 비관적인 분들. 그러니까 너한테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는 토지 투자, 개발지 토지 투자 그것도 도시 지역에 입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전문 투자가가 없어요. 저는 정말 행운을 외국에 계신 정말 상업지 전문가에게 배워서 이렇게 한국에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너무 행운이에요. 진짜 이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와 그래서 진짜 유유상종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서 안 될 곳을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제가 이제 항상 감사했던 건 전 놀더라도 배우면서 노는 데를 가지 술자리는 안 가요. 술도 못 먹지만 항상 뭐 차를 마시면서 독서 모임을 간다든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3D 프린터나 뭐 앞으로 미래 시대의 주가 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자리에 가서 차를 마시고 돌았지 그런 자리는 안 가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 가면 너무 허무해서 내가 안 가시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이 될 줄은 저는 몰랐죠. 그냥 제가 좀 고지식한 사람인지만 알았던 건데 그게 다 이렇게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먹는 것도 제가 좋아서 먹는 것들이 다 건강식이에요. 저는 좋아서 그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몸도 좋은 것만 먹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찬 것도 싫어하고 인스턴트 그냥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거 근데 뭐 비싸고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건강한 음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엄청 건강해요. 많은 분들이 막 건강 걱정하라고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정말 건강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너무나 해피하고 건강하고 또 이게 저를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맞으면서 또 제 인생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꿈을 찾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두가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가면서 저와 함께 또 토지 투자만이 아니라 인생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또 더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자기의 가치와 자기 삶을 찾아갈 때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도 길고 한길도 세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토지 투자 전문가와도 반드시 같이 하십시오. 그 전문가 다음에는 전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최근에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해안에 말 많으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움직여요. 토론하기 전에 움직여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최고의 타이밍은 그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토목공사가 됐든 용도가 정해지고 하든 그건 그분들의 문제지만 소액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에스크로 제도도 사용을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험까지 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에 대한 보험까지 들 수 있도록 100% 보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투자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한 그 자산에 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까지 이용을 하면서 활용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돈 되는 시소한 가치 있는 땅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